자, 연습 할게요. 자, 저 방금 그 카톡에 여러분들 단톡방에 그 동영상 그 간주 공급을 올렸는데 아마 그게 세무 1급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세무 1급. 세무 1급에서 강의한 그 세무 1급 강의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무 1급에서 그 간주 공급에 대한 그 설명 어차피 기본적인 회계 1급에서 한 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아시죠? 거기에서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제가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보시면 된다고 적어놨거든요. 간주 공급 출제 좀 이론하고 나중에 신고서에서는 출제를 좀 하기 때문에 잘 봐주세요. 잊어버리신 분들은. 네,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제 부속 서류하고 신고서가 실기가 남았어요. 이게 남았고요. 걔네들을 하기 위한 이론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일단 자, 여기에요. 일단은 지금 여기 피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제 수령명세서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는 실기 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른 게 돼야 돼요. 이론이. 그래서 이제 얘를 하기 위해 부속 서류를 하기 위한 이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실기하고 이론 둘 다 중요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세금 계산서 발급의 예외. 그러니까 원칙이 우리 과세사업자가 물건 팔면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아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를 얘기해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택시, 노점, 행상, 무인자동 판매기. 일단 노점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포장마차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행상은 우리가 보따리상이라고 해가지고 지하철 같은데 돌아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건 파시는 분들, 그분들 얘기해요. 자, 그럼 여기의 특징은 우리가 이러한 업종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죠. 맞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여건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업종들은 여러분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안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2번인데 소매업.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편의점 같은 데를 소매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에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니까 우리가 소비자는 매입하면 매입세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소비자는 절대 안 되죠, 여러분들. 소비자가 부가가치세 전적으로 다 내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안 되니까 소비자한테 주로 물건을 파는 업종들은 그냥 영수증 같은 거 발급해 주라는 거예요. 영수증은 세법상 적격 증명 서류가 아니니까. 자, 근데 우리가 예외적으로 내가 편의점에서 사장님이 물건 사실 수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분은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돼요. 됐죠? 그래서 사업자가 소매업한테 물건을 사면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소매업은 주로 세무서에서 소비자가 살 거라고 전제를 하는 건데 사업자가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 달라고 요구하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냥 현금영수증하고 신용카드 끝내는 거지만 법문건 그게 되거든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를 해요. 이렇게 나 이거 사업자다.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세금 계산서 끊어줘. 라고 하면 끊어줘. 근데 서로 간에 불편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어떻게 끊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기다리는 사람도 답답하고 신용카드는 현금영수 대신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거는 말 문제고요. 자, 들어보시면.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법인이 출제가 되죠. 그럼 법인이면 사업자인 거잖아요. 법인이면 사업자. 사업자니까 법인은 소매업한테 매입하더라도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건 말 문제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3, 4번이에요. 많이 중요해요. 지금 이제 하기 위한 실기를 하기 위한 이론이고 너무 중요해요. 신고서에서도 중요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여기 입장권을 발행해서 영위하는 사업이 그 놀이동산하고 영화관입니다. 이 업종하고요. 그 다음에 목욕, 이발, 미용이라는 건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목욕, 이발, 미용 설명 안 드릴게요. 자, 이 업종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 업종들은요, 매입하는 사람이 있죠. 매입한다고 할게요. 매입하는 사람이 사업하러 여기 와요? 아니면 자기의 욕구 충족하러 와요? 그죠? 여러분들 욕구 충족하러 오는 거지 사업하러 오는 게 아니지 일반적으로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3번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 그 미용실에 오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이 없죠. 여러분. 미용하러 오는 거지 우리가 사업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업무와 관련이 없으니까 세금 계산서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달라고 해도 안 줘요. 그래서 여기 외우실 게 여기 3번하고 4번 있죠. 3번하고 4번은 아예 세금 계산서 발급이 금지되는 업종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발급을 사업자가 요구해도 안 줘요. 업무와 관련이 없어서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난리 부르스에 막 이렇게 장난을 쳐요.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을 위해서 놀이동산에서 신용카드를 긁었다. 여러분들이 복리후생을 위해서 신용카드 긁어서 매입세 등재가 되냐? 안 돼요. 놀이동산이죠. 놀이동산. 아셨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실기 때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는 실기가 되게 낚시를 부지하게 하거든요. 아셨죠?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역외군송업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역외군송업 중에서 과세가 되는 역외군송업 있었죠. 뭐 KTX, 뭐 비행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전세버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맞죠? 얘네들도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에요. 원칙이. 왜냐? 세무서가 알 길이 없어요. 비행기를 타건 KTX를 타고 출장 가는 용도는 업무와 관련이 있죠. 하지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놀러가는 용도로 탈 수도 있잖아요. 그걸 세무서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용도로 비행기나 KTX 같은 걸 탄다라고 봐서 매입세 불공제예요. 무슨 말인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가로 안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라고 돼 있죠. 그 말은 전세버스를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은 매입세 금지 받을 수 있어요. 맞죠? 지금 세금계에서 금지 업종이 다시 예외잖아요. 세금 계산서 줘야 된다는 얘기야. 전세버스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왜일까요? 회사가 전세버스 대절 왜 해요? 일반적으로 국민세 문제 대부분 회사예요, 여러분들. 맞죠?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어머니들 그 춤추러 다니는 전세버스 말고요. 좀 재미없죠? 여러분. 회사 입장이니까 회사 입장에서 업무와 관련이 있지 복리후생 목적이니까요. 되시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복리가 아니죠. 우리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지만 일상생활에서 복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역외운송업은 전세버스 제외한 나머지는 매입세 금제가 안 돼요. 아셨죠? 그렇게 외우시는 게 속편합니다. 되시겠죠 여러분들? 외우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인데요. 여기는 실기도 대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여러분들 임대료를 받으면 그건 세금 계산서 줘야죠. 물론 상가인데 얘기하고 상가인데 세금 계산서를 줘야죠. 왜냐면 임대료를 받은 거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간주 임대료 배우셨죠? 간주 임대료. 배우셨죠? 간주 임대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몇 분에 눈 잘 안 마주쳤어. 저랑 이렇게. 자, 보시면 간주임대는 뭐냐? 여기 설명을 들으셔야 되니까 문제 푸셔야 되니까. 간주임대는 뭐냐면 임대료 우리가 전세 사업자 분들이 월세를 안 받으시고 보증금 받잖아요. 만약에 월세가 없다라고 하면 근데 전세 사업자 분들은 임대 보증금이 부채란 말이에요. 맞죠? 부채인데 그 부채면 우리가 과세를 할 수가 없죠. 부채는 우리가 수익이어야 과세하지 부채를 어떻게 과세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전세하고 월세의 형평성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월세로 임대하면 임대료 수익이니까 과세를 하는 거지만
전세로 임대하게 되면 받은 게 전세 보증금이기 때문에 그럼 부채예요. 과세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 전세로 임대하려고 하겠죠. 단지 임대하는 형태만 다른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전세로 임대를 하잖아요. 근데 임대보증금 받은 거 있죠? 그걸 과세를 해야 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전세보증금 받은 걸 그냥 은행에 무조건 예금, 정기예금에 넣었다고 봐요. 그럼 정기예금에 넣으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 이자를 그냥 임대료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을 좀 맞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취지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간주 임대료는 실제로 임대료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임대료를 받은 것처럼만 봐서 과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상 속의 임대료인 거죠, 여러분. 상상 속의 임대료.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세금계에서 발급을 못해요. 상상 속의 임대료니까. 간주 임대료.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나중에 시험에서 간주 임대료 이렇게 나오면 얘는 건별이 되겠죠. 과세하는 건 맞지만 증빙이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신고서할 때 간주 임대료를 건별이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논리인지 되셨죠, 여러분들?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간주 공급은 제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한다라고 썼을 거예요. 아까요. 맞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상대방한테 뺨 맞아요. 실제로 처분한 게 아니니까. 근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만주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합니다. 혹시 이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올렸던 영상 꼭 보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보시고 구독 좀 눌러줘요. 50명이거든 지금 50명. 50명 좀 눌러줘요. 네, 보시면. 자, 그 다음에 7번은 이미 했던 거. 우리 영세율은 일반적으로 외국 사업자와의 거래죠. 그렇죠? 외국 사업자는 한국말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는 누구와의 거래냐면 국내 거래지만 수출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영세율 해주는 거죠. 국내 거래면 한국말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거래니까. 했었죠.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틀 잡아주셔야 돼요. 동그라미 7번도 여러분 나중에 신고서에 되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냥 일반적인 수출이면 영세율인데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는 쪽 입력하는 거예요. 알죠?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나오면 영세율 매출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쪽 입력하셔야 돼요. 구분해 주시길. 되셨죠,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자, 어딨냐? 여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고요. 자, 우리 부속 서류가 총 한 10몇 가지가 있어요. 10몇 가지. 그 중에 한 문제가 숙제가 되세요, 여러분. 좀 가혹하죠. 우리가 중간고사로 따지면 교수님들이 자, 여기 이렇게 10개 나온다. 이 중에 하나 나온다. 너희들이 한번 알아서 해봐. 이렇게. 제일 싫죠. 막 10개 찍어놓고 한 문제 나오세요, 여기서. 아직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잘 나오는 애들이 한 5가지가 있어요. 걔네들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는 애가 잘 나오는 애. 아시죠? 제가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건 꼭 계속 여러분들 연습해 주셔야 돼요. 해볼게요. 자, 여기 신용카드 매출정표 등 수령명세서라는 이제 부속서를 우리가 작성을 할 건데요. 자, 여기서의 핵심 뭐냐면 얘네들은 일단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만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은 것 입력하시면 감점 처리버려요. 아셨죠? 여기는 낚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앞으로 신용카드 나오면 세법에서는 항상 세트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금영수증은 항상 신용카드 같이 붙어 다녀요.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쓰신 체크카드 있죠? 체크카드를 직불카드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직불카드. 근데 김영치 선불카드 우리 시험에 내진 않아요. 돈 넣은 거만큼 쓸 수 있는 카드 김영치 선불카드가 불러요. 아시죠? 자, 앞으로 세법에서 신용카드 나오면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세트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아시죠?
그럼 우리가 입력할 게 뭐냐면 내가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매입한 거야. 수령이 매입한 사람이 수령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매입세 공제가 되는 애들만 넣는 거예요. 아셨죠? 일단은 자 하나씩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얘부터 먼저 할까요? 얘부터 먼저 해볼게요. 보시면 이거 할게요. 이거 그림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항상 그림에서의 주인공 갑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주인공 갑. 자, 여기 매입자 갑이 있고요. 공급자 A가 있는데 이 공급자 A가 누구냐면 과세사업자예요. 그럼 과세사업자는 원칙이 뭐 발급해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급자 A가 원래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예요. 맞죠? 그래서 원칙이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매입자 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A는 우리가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증빙은 안 되거든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하나의 증빙이 원칙이에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자 갑이 신용카드로 만약 긁었다. 이 신용카드 전표를 요구한대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주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전표를 주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신용카드 전표는 세금 계산서 대신에 받은 거죠. 맞죠? 그럼 이건 세금 계산서처럼 보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대신에 받은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 이거 세금 계산서처럼 봐서 매입세 공제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입력할 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만 입력한다면서요, 여러분들.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 건 입력하지 않습니다. 아직 못 줬는데? 저기 말씀드릴게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혹시 여러분 간이과세자 배우셨죠? 회계 1급 때 간이과세자 되게 중요하게 바뀌어가지고 시험에 말문제 계속 내고 있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간이과세자가 아마 8천만 원으로 바뀌었죠. 8천만 원 미만 맞죠? 근데 우리가 간이과세 중에서 4,800만 원 이상부터 8천만 원 미만까지는 세금 계산서 발급한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 이 사람들은 영수증 발급 대상자예요. 간이과세 중에서. 되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신규 사업자는 첫 해 연도에는 간이해줘요.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에 신규 사업자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 있죠. 아까 목욕, 이발, 미용 아까 이거 그 걔네들 있잖아요. 맞죠? 얘네들은 아까 영수증 발급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신용카드 전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신용카드 결제하시고 그러면 그건 영수증 대신에 받은 거죠. 근데 영수증은 적격증명 서류를 봐야 할까요? 안 보죠. 그러면 그건 매입세 불공제예요. 걔는 입력하시면 안 되겠죠. 달리 그러니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금지업종이에요. 진짜 많이 가요.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알죠?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지금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어떤 게 출제가 되냐면 세금 계산서를 같이 받으면 안 돼요. 왜냐? 세금 계산서 대신에 받아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세금 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 전표도 받을 거예요. 그럼 세금 계산서 공제만 해줘요. 신용카드 공제를 안 해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두 번 꿀빨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 받은 거잖아요. 그럼 안 되지. 맞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공제만 해주고 신용카드 공제는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은 입력할 게 신용카드 공제 되냐 안 하냐 입력하는 거거든요. 세금 계산서 받은 건 공제 신용카드 전표 공제 안 되는 겁니다. 아시죠? 예를 들어 보시면 자 여기 직전 연도 공급가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한테 신용카드 전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영수증 대신에 받은 거니까 영수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매입자는 매입세 불공제니까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고. 네, 2번 핵심이에요. 여기.
자, 대한항공. 그죠? 깡통회사. 자,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주도 출장 모임에 대해서 신용카드 전표를 받았다. 그럼 여기 눈에 들어오는 게 출장이 눈에 많으라는 거예요. 그럼 출장이면 업무와 관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이 땅콩회사 때문에요. 항공, 전세버스 아닌 여기 유통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금지 업종 제가 금지 업종이니까 얘는 영수증 발급 대상자고요. 영수증 대상자한테 신용카드 접수 받았으면 영수증이에요. 되시겠어요? 출장은 진짜 모임이에요. 여기 이 자리에서. 아시죠? 업종을 잘 보셔야 되죠. 그럼 얘는 매입세 불공제적 영수증 받은 거 대신에 이해되시겠어요? 넘어갈게요. 찍으시고 계시면 찍으시고. 자료 필요하시면 꼭 메일 남겨주세요. 자료 필요한 메일 남겨주세요라고 하더라도 이 메인 매출 전표님 남겨달라고. 네, 실수. 네. 네? 의료비. 어떤 의료비요? 의료비 그 쉬는 시간. 네, 개인적으로 이거 차단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건 쉬는 시간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꼭.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력할 게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고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같은 거 입력하는 건데 여기 자체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만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애만 입력하는 서류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걔네들은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매입세 공제되는 것만 넣으셔야 돼요. 아셨죠? 시험에 매입세 공제되는 것만 입력한다 이렇게 출제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걔네들은 그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여기 조회기간을 내가 날짜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항상 고속서 날짜부터 먼저 입력하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기 예정 신고면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복습. 일기 예정 신고 기간. 그죠? 1월부터 3월. 일기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 2기 예정 신고 기간. 7월부터 9월. 2기 확정 신고 기간. 10월부터 12월. 일단 그건 입력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알죠? 자, 그리고 어떻게 입력하는지 설명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날짜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만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거래일자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전표 등을 받은 날짜만 입력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리고 여기 제가 뭐도 잘못 안 넣어놨는데 여기 구분에 커서가 가면 컴퓨터가 어떤 증명 서류인지 걸게끔 해요. 근데 여기 1번 현금은 현금 영수증일 때 현금을 걸어요.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국세청에 우리가 법인카드는 법인카드 등록해야 되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시험에 법인용 카드라든지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나오면 사업이라는 걸 거시면 돼요.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신용카드 말고 임직원 개인 신용카드 괜찮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래서 개인 신용카드, 임직원 개인 신용카드면 그냥 신용에 넣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급자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F2번으로 검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직접 입력한다, F2번 눌러서 검색한다. 네, 뭐 앞에 거 필요 없죠, 여러분. 직접 입력한다? 손 아프잖아요. 네, F2번 눌러서 하는 거지. 네. 자, 그리고 여기 카드 회원 번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F2번으로 신용카드 번호를 검색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현금 영수증 카드 번호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현금 영수증 카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은 여기 F2번 검색하시면 안 되세요. 알죠? 그렇게 하면 또 감정 처리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왔었던 문제 예전에. 자, 그 다음에 여기 공급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공급가액 제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신고서 같은 거 입력할 때도
공급 가액 입력해야 되는데 뭐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문구를 잘 보셔야 돼. 대충 훑어보시면 안 되세요. 부가가치세가 있냐? 부가가치세 범위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아셨죠?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자, 일단 좀 쉴까요? 지금 몇 분? 25분? 아니다, 여러분. 쉬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까 좀 50분에 시작했죠? 지금 쉬는 거 30분만 했는데 좀 그러네요. 자, 일단은 그 교재 좀 해주세요. 교재. 자, 교재 몇 페이지 펴주시냐면 523페이지 펴주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523. 자, 거기 교재 523페이지에 7장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별표 좀 쳐주시고. 자, 저랑은 뭐를 좀 같이 해볼 거냐면 524페이지를 같이 좀 해볼게요. 524페이지. 자, 524페이지에 거기 실무예제라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걸 같이 해볼 건데요. 거기 회사 2100번 청송이라고 보이시죠? 자, 회사를 2100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송으로 들어와 주시고. 여러분들 그 문제 좀 읽어볼게요. 맨 위에 거. 524페이지. 자, 읽어보면, 자, 다음은 주식회사 청송의 1월부터 3월. 이게 1기 예정신고 기간이죠. 근데 시험에서는 1기 예정신고 기간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자, 1월부터 3월까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내용이다. 교부받은이니까 내가 받으면 매입자죠, 매입자. 자, 볼게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이거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매입세 공제되는 것만 넣습니다. 항상 별도 언급이 없더라고요. 아셨죠? 계속 보겠습니다. 작성하고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 하라는 얘기네요. 첫 번째, 일단 명세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작성을 해보래요. 항상 이렇게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신고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속서류 나올 때마다 신고서는 같이 할 거예요. 아시죠? 일단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단 작성하는 게 부속서류니까, 부속서류는 우리가 그 핵심이 뭐냐면 그 아래 거 보고 매입세 공제되는 것만 추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에 첫 번째 현대카드 보이시나요? 자, 현대카드, 법인카드, 사업용 카드니까 일단 우리가 나중에 카드 공제되는 건 사업이라고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거래처명 키토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뭐 거래처명부터 그 발행금액까지는 뭐 우리가 매입세 공제 여부하고는 관련이 없죠. 맞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공급자의 업종 있죠. 왜냐하면 공급자가 세금, 간이 영수증 발급 대상자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거래 내용도 중요하겠죠. 뭐 거래 내용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 요건이다. 비영업용 소형수용차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맞죠? 그 다음에 비고도 중요해. 비고도 왜 중요하냐면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아야 돼요. 세금 계산서 받아버리면 이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위주로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일단 공급자의 업종 좀 볼게요. 키토산 첫 번째 거요. 자, 도매업 일반 과세자. 우리 일반 과세자면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자고요. 근데 도매업이면 이건 사업자분들 상대한 업종이기 때문에 업종 자체는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자니까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거래 내용. 자, 거래처 선물 구입 비용이래요. 그럼 얘는 내용 자체가 안 좋죠. 접대 목적이니까 여기서 나가리 탈락입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겠네요. 우리 공제되는 것만 입력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스머프 상사 볼게요. 자, 공급자의 업종 음식점 일반 과세자. 여러분 일반 과세자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점은 법인이 하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내용이 직원 회식 때 복리후생비라고 있잖아요. 거래 내용도 괜찮죠, 복리후생이니까. 그 다음에 비고. 자, 세금 계산서도 안 받았어요. 그럼 세금 계산서 대상자한테 세금 계산서 대신에 받은 신용카드 맞죠? 그럼 얘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전표가 되겠네요. 되셨어요? 한번 입력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자,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 관련된 실기는 부가가치를 클릭해 주셔야 네, 여기 부가가치를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여기 좀 메뉴가 많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기 클릭해 주시면은요. 클릭해 주시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애들은 요 왼쪽에 2개예요. 오른쪽에 2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기 부가가치세 쪽에 보시면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값을 보이시나요? 예 하시면 되죠. 예. 자,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날짜를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문제에서 날짜 줬죠. 1월부터 3월이라고. 그죠? 날짜 직접 1월부터 3월 쓰시면 되겠고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월 1이 있을 거예요. 허서가. 그죠? 그럼 우리 매입세 공제되는 게 방금 2월 3일자였잖아요. 거래일자가요. 그럼 얘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뭐 이건 어렵지 않으실 거고. 그럼 얘는 월 1이 이렇게 우리 02월 03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 뭐였어요? 방금 공제되는 신용카드가. 사업용 신용카드였죠? 그래서 3번 사업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공급자 나오면 항상 F2번 거래처 나오면 F2번으로 해당 거래처 스머프 있죠? 네, 검색해 주시면 스머프 상사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카드 회원번호. 우리 카드 회원번호 아까 F2번으로 신용카드 검색하면 뜬다라고 있었죠? 그래서 카드 회원번호 F2번 눌러가지고 여기 현대카드가 있고요. 혹시라도 또 장난칠 수 있으니까 그 카드 번호는 맞는지 확인은 꼭 해보세요. 됐죠? 네, 그럼 뭐 9843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대부분 장난 안 쳐요. 아시죠? 여기 현대카드 있네요. 얘 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얼마? 공급가액이 얼마죠, 여러분들? 40만 원이 40만 원. 거기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은 공급 대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급가액은 제외된 금액이 부가가치세는. 그래서 이게 40 되셨나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되는 것도 찾아볼게요.
자, 세 번째 거래처 세립유통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세립유통 업종이 소매업인데 간이과세자죠. 그럼 우리가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할 수도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쯤에 보시면 그 당구장 표시 보이세요? 당구장 표시? 그 당구장 표시에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이다 라고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겠네요. 영수증 발급 대상자한테 신용카드 전표 받은 거니까 영수증 대신에 받은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는 안 되겠네. 영수증처럼 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처 있고요. 이제는 카드가 바뀌었죠. 신한카드인데 이거 종업원 홍길동 명의카드니까 개인 신용카드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아까 했던 우리가 그냥 신용 입력하시면 되겠죠. 공제되는 건. 자, 장수탕 볼게요. 자, 공급자 업종 욕탕업 일반과세자 괜찮아요? 그죠. 여기서 이미 끝났어요. 아까 했던 우리가 세금계산서 금지 업종 중에 하나예요. 목욕, 이발, 미용, 놀이동산. 맞죠? 놀이동산 입장권 발행. 맞죠? 그리고 전세버스 아닌 나머지 여기운송업.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럼 금지 업종이면 영수증 발급 대상자니까 이 신용카드는 영수증처럼 보겠죠. 되시겠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끝난 거예요. 막 거래 내용에 거기 보이시죠? 거래 내용 보시면 직원의 막 야근 목욕 비용 막 되게 친절하게 설명돼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지 업종 꼭 오늘 가셔서 외우셔야 돼요. 이론으로도 잘 내요. 금지 업종 듣기 시험에. 장수탕은 끝내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래처 하드웨어 볼게요. 하드웨어. 자, 공급자의 업종 소매업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고 우린 법인이니까 소매업한테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괜찮고. 그 다음에 거래 내용에 컴퓨터를 샀는데 비품 처리라는 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비품 처리니까. 그래서 거래 내용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비고란에 세금계산서 미교부니까 세금계산서도 안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용카드 전표를 세금계산서 대신에 받은 거니까 얘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겠네요. 자, 입력 좀 해볼게요. 같이 또. 자, 날짜가 2월 28일. 여기 아래쪽에다가 입력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공급자의 업종이래. 구분이 그 일반 신용카드니까 4번. 거래처는 하드웨어. 그 다음에 신용카드니까 카드 회원번호 걸어줘야 되겠죠. 카드 회원번호가 신한카드라고 돼 있네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빨간색을 좀 보실 건데 시험에서는 주로 어떻게 주냐면 카드 번호는 뭐 맞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줄 겁니다. 주로. 아셨죠? 자, 공급가액은 계산하시면 이게 110만 원인가요? 110만 원이 공급 가액이 되겠죠. 부가가치세 제외된. 그래서 11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볼게요. 미네르바요. 자, 미네르바 업종 보니까 변호사예요. 변호사 과세사업자죠. 그렇죠? 사자 들어가는 직업 전문가. 그래서 이거는 괜찮고요. 세금계에서 발급 대상 업종이니까. 그 다음에 거래 내용, 법률, 자문료 하자 없죠? 우리 변호사가 업무와 관련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비고예요. 비고의 세금계산서 수치 보이시죠? 그럼 나는 세금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 전표도 또 받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공제가 되겠지만 신용카드는 안 돼요. 그럼 이중공제잖아요. 신용카드까지 공제해줘버리면. 그래서 거긴 세금계산서 수치 때문에 탈락이에요. 나머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요거 입력을 했죠? 맞죠? 입력을 했고요. 이제 이거 여러분들 신고서를 좀 가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나가셔 보실래요? 이 나가기 할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뜰 거예요. 그쵸? 그럼 얘네들은 저장은 하고 나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실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저장하시면 되십니다. 아셨죠? 자, 일단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저장은 안 하고요. 자, 신고서를 좀 들어가 볼게요. 신고서. 우리 지금 문제에서 신고서도 반영하라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신고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가가치 신고서. 자, 여기 클릭하시면. 자, 날짜는 1월부터 3월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신고서 기간. 자, 신고서 여기 위쪽이에요. 맨 위 거.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7점짜리니까요. 무조건 나오 시험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여러분 화면이 어떻게 되어 있으실까? 안 나와 있어요? 괜찮네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 거 누가 입력을 해놨지? 저도 모르는 분 입력을 했어요. 이거는 좀 저 지워 놓을게요. 어떤 분 입력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우리가 세무 2급서부터는 신고서를 직접 넣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내역을 이제 입력을 하시는 거, 여기다가. 진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좀 보시면, 이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 입력하는 거. 어디 갔지? 일단 여러분들 신고서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일단은 여기 제 화면 좀 보실게요. 자, 여기 빨간색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제목 보이시나요? 그래서 빨간색이 공급자가 입력하는 공급자. 아시죠? 매출은 공급자가 하는 거니까 공급자 입력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은 매입세액이니까 매입자가 일단 입력하는 메뉴가 돼요. 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아래는 그냥 공제해주는 색 입력하는 거. 요런 데는 그냥. 매입했다고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입력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부속서류가 신용카드 전표 받은 거니까 매입자였잖아요. 그죠? 매입자니까 여기 파란색 쪽에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일단 이걸 설명드릴게요. 일단 얘는 보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자, 여기 14번 제목 보시면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에서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거 있죠? 세금 계산서가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증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 쪽은요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걸 그 밖에라고 해요. 아시죠? 매입 쪽은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걸 그 밖에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 밖에라고 지칭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하면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 공제가 되는 매입세.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건 다 14번에 넣은 거예요. 아셨죠? 일단은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서요. 여기 화면에 여기 14번 얘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여기죠, 신고서에서요. 근데 우리가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 공제가 되는 애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신고서가요. 이 오른쪽에 명세서가 있어요. 명세서. 여기 오른쪽에 명세서가 있어요. 이게 상세한 내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명세서가 있는 것들은 오른쪽에 입력해야 왼쪽에 반영이 돼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오른쪽에 5시 방향 쪽 보실래요? 그 5시 방향 쪽 보시면 그 밖에 공제 매입 세액이라고 있고 아래 쭉 뭔가 깔려져 있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41번부터 48번이 세금 계산서는 아닌데 매입세 공제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뭘 입력하냐? 우리 방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라는 걸 입력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금액. 이게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은 것 중에 매입세 공제되는 걸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합계표는 우리가 요약한 표기 때문에. 자, 들어보시면. 여기 41번은 일반 매입이라고 돼 있고 42번은 고정 매입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매입 쪽은 그 고정 자산이 우리가 유형 자산하고 무형 자산을 세법에서는 고정 자산이라고 해요. 유형 자산하고 무형 자산, 고정 자산이라고 그러고 일반 매입은 유형 자산하고 무형 자산이 아닌 매입 일반 매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력할 건 다 우리 신용카드 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 공제액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기 41번이나 42번에 집어넣는 거예요.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교재 524페이지에서요. 자, 교재 524페이지에 보시면 그 우리가 매입세 공제되는 게 두 번째 거래처 스머프 상사 있었죠? 그럼 얘는 직원 회식 때니까 우리가 유형 무형 자산이에요? 아니면 나머지 자산이에요? 나머지 자산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40만원짜리는 여기 일반 매입 쪽에 입력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5번째가 또 매입세 공제 가능했었죠. 스머프 상사요. 근데 걔는 매입세 공제되는 자산이 비품이잖아요. 비품은 유형 자산이죠. 유형 자산이니까 얘는 여기 고정 자산 쪽에 넣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주의하실 건 세금 계산서 아닌 건 매입세 공제되는 것만 넣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아닌 건 매입세 공제되는 것만 넣어요. 신고서 자체가 그게 돼 있거든요. 공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밖에. 자, 그러면 이제 입력하고 좀 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41번에 일반 매입이니까 아까 했던 직원 회식 때 입력하면 되잖아요. 네, 여기 입력할 건 위쪽에 금액이라고 보이시죠? 이 금액. 보이세요? 여기가 금액, 여기가 세액이니까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여기 41번에 얼마 적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액을. 그렇죠? 40만원 적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세액은 얼마예요? 4만원, 그렇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44만원이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어요. 아주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자, 그 다음에 고정 매입은 우리 신용카드 공제되는 감가상각자산 매입이 있었죠. 그게 비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금액 얼마? 그렇죠. 110만원이죠, 110만원. 그렇죠. 그래서 110만원. 한번 입력해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세액은 11만원. 네. 그럼 여기에 입력을 했더니 여기 14번에 이렇게 들어오죠, 알아서. 이렇게 들어오죠, 여러분들. 사실 오른쪽에 명세서가 있는 거 오른쪽에 꼭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외워주시고. 네,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다 입력하는 건 나올 때마다 좀 가급적이 외워주시려고 노력 좀 해주세요. 아셨죠? 근데 지금에야 좀 헷갈리시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고서 연습 무지하게 하실 거거든요, 아마요. 신고서가 무조건 7점짜리 거의 출제되니까 아마 많이 연습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신경 쓰이시겠지만 나중에는 얘가 공제가 되냐, 공제가 안 되냐 더 핵심이에요. 아시죠? 자, 됐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나가실 때 저장 좀 눌러주시고 나가실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뜰 거예요. 자, 10분 쉬었다가요. 10분 쉬었다가
11시 55분에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거는 여러분하고 저랑 푼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인물 나눠드릴 거예요. 기출문제 여태까지 출제됐던 몇 개 유인물,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몇 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55분에 시작할게요.